환자분들 중에는 뭐 공장형 안과, 뭐 수술만 계속해서 막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안과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실제로 있으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별로 많이 하지 않는 병원보다는 그래도 수술을 많이 하고 경험이 많은 의사가 수술해 줄 수 있는 그런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1차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S안과TV의 안현석 원장, 김종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김정현 원장님과 함께 허심탄회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아마 흥미 있어 하실 것 같은 백내장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는 현직 의사가 주는 팁 같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 지인들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수술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말씀들을 주제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는가. 오늘은 환자 입장에서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진료실에서는 좀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없잖아요. 이번 기회에 좀 저희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병원에 있는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할 때 보면 백내장 수술이 아니라 일반 병원에 갔을 때 검사를 받는다거나 수술을 받을 그런 걸 결정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백내장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수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든가 지금 빨리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정말 걸러도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백내장은 당장 해야 되는 경우는 없어요. 정말 심해서 빨리 했으면 싶은 경우는 있는데 그게 오늘일 필요는 없거든요. 내일 하셔도 되고 다음 주에 하셔도 되고 다음 달에 하셔도 되고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까 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당장 할 필요는 없죠. 우선 수술을 좀 많이 하는 병원이 그래도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뭐 환자분들 중에는 뭐 공장형 안과, 뭐 수술만 계속해서 막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안과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실제로 있으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별로 많이 하지 않는 병원보다는 그래도 수술을 많이 하고 경험이 많은 의사가 수술해 줄 수 있는 그런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1차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수술을 많이 해본 병원, 수술만 하는 병원도 아니고 그렇죠. 또 수술을 주로 안 하는 병원도 아니고 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를 같이 가지고 가는 그런 병원이 좋겠죠. 그 환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라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진짜 환자 입장에서 얘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의사로서 그 백내장을 대할 때 그런 마음가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수술을 얼마나 많이 해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백내장 수술이란 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또 100%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다가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되었을 때 그거를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인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 병원이 그런 망막 수술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지, 맞아요. 백내장 수술을 하다가 합병증이 생겼을 때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나 시설 같은 게 충분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라고 했는데 수술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는 거 그걸 이제 의사와 같이 공감을 하는 게 이제 성공적인 백내장 수술의 팁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처럼 수술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백내장을 제거를 하더라도 그 백내장을 제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대치랄까요? 현실적인 기대치가 사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모든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보통 우리가 뭐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토끼가 2마리는 아니고요. 여러 마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다 잡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인공수정체 선택과 관련이 큰 부분일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또 따로 또 그런 특집을 마련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범용성이 좋은 렌즈와 또는 특징적으로 전문성이 좋은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안과에 가서 백내장 수술하셔야 되는데요 설명 들었을 때 뭐 그날 바로 하고 오신다거나 오늘 바로 해주세요 뭐 이런 응급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좀 더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에서 백내장을 제일 잘한다, 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저는 조금 뭐랄까, 물론 자신감이 있어서 하는 말씀이시긴 하겠지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있고 아무리 잘하는 의사도 저는 수술 결과에 있어서는 100% 보장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너무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했고 뭐 내가 제일 잘하고 이런 경우도 사실은 저는 좀 믿음이 안 가는 그런 느낌. 뭐 내가 잘한다도 있지만 이걸 하면 너무 결과가 좋을 거다 이렇게 장담하는 것도 그렇죠. 그런 입만 사람들은 벌리면 거짓말이 너무 거짓말을 자동으로 나와. 하거나 아니면 경험이 부족하거나 험한 꼴을 안 당해봤거나 뭐 그런 의사들이겠죠. 백내장 수술 장비도 전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기는 그쵸. 한데 네. 그렇지만 장인한테 좋은 도구가 쥐어지면 정말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백내장 장비라든가 또 백내장 장비만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수술 전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할 때 또 검사 결과를 보고 우리가 수술의 결과를 또 예측하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백내장 장비도 줘야 되지만 또 다른 검사 장비들, 눈 안에 여러 가지 검사 장비들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수술 전에 충분히 검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장비로 진행했느냐 할 거냐인 건데 결국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을 가는 게 맞는 거죠. 네, 아무래도 소규모의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기가 좀 어렵기는 하죠. 근데 또 그렇다고 뭐 대학병원을 다 맞아요. 가셔야만 그 검사들을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대학병원보다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병원들도 네, 요즘에는 네. 많거든요. 대학병원 가면은 엄청 오래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날짜도 금방 안 잡히고 또 수술 후에 검사 받으러 가셔서도 또 한참 기다리고 오래 있다가 맞아요, 보셔야 맞아요.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개인 안과 중에서 또 좋은 장비를 잘 갖추고 있는 병원에 가시면 많이 기다리지 않고도 또 본인이 원할 때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정보는 대학병원을 활용하시되 또 진료는 그런 꼭 대학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고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건 아닐 것 뭐 같습니다. 결론은 S안과 같은 병원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는군요. 그러니까 뭐 오시기 힘들면 S안과 비슷한 병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시기 네. 조금 힘드셔도 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환자분들을 받을 때 이제 그런 걸 생각하죠.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이렇게 수술로 한번 이렇게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좀 관리를 해드리는 그런 병원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네. 네. 저희 병원에서 수술 받으신 분들은 어쨌든 이제 결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끝까지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죠. 환자분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오셔서 수술한 의사를 찾게 되고 네. 그런 백내장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저희도 혹시 환자분에게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부러 더 챙겨서 관리해 드리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수술만 많이 하고 그 위에 후속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병원도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좀 있다는 얘기를 가끔 듣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수술 후에 후속 관리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렇게 그런 걸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카페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환자분들의 후기나 경험담들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많으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특정 인공수정체를 너무 집중적으로 권한다던가 이 렌즈가 제일 좋다, 이 렌즈로 해야 된다 이렇게 권하는 경우도 저는 좀 그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렌즈의 종류가 요즘에 워낙 많아요. 워낙 많고 좋은 렌즈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렌즈들이 정말 최고의 렌즈, 이 렌즈가 최고다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 렌즈가 맞고 어떤 분들한테는 이 렌즈가 맞고 이게 되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렌즈가 제일 좋습니다, 이 렌즈가 이 회사가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한 종류의 렌즈 또는 되게 적은 선택지만을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그것도 좀 거르셔도 되는 부분이 아닐까, 다른 의견을 또 들어보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또는 내가 백내장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면 일단 백내장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는 게 그렇죠. 필요해요. 사실 뭐 요즘은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이버에도 있고 뭐 유튜브에도 있고 거짓된 정보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저희 S안과 TV에서
TV에서도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까요. 저희 S안과 TV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